강남의 한 치과에서 고액의 치아 교정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일명 진료비 먹튀 사건이 있었습니다. 병원 외에도 헬스장이나 인테리어 등 다양한 곳에서 소비자를 울리는 먹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어떤 법적 해결책이 있을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교정 비용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죠. 큰맘 먹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붕 뜬 상태가 됐어요. 네. 이번 사건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. 글쎄 말입니다. 이거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가기도 하고 적어도 몇십만 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.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그 투명치과라고 여기에 이제 할부로 이제 저렴하게 비용으로 해준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고객들을 모았어요. 네. 그랬는데 사실은 올해 이제 5월부터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.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모으다가 제대로 이제 소화를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. 그래가지고 이제 예약 일원에 대해서만 부분 진료를 한다든지 내지는 또 본관 건물은 아예 뭐 쓰지도 않고 지금 그런 입장이고요. 네. 또 문제는 이제 그 치료를 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치료를 끝내야 되는데 그 치료가 중단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 70억 정도의 지금 피해가 발생했다. 그리고 1만 명 정도의 피해자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한 액수고 인원인데 예. 결국 피해자들이 이제 카드사에 남은 할부 금액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항변권을 신청했어요. 네. 항변권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. 요거를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로 돈을 결제하게 되면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? 그 영수증 뒷면에 보면 이 할부 거래 계약서라고 쓰여 있어요. 깨알같이 적혀 있죠. 예, 깨알같이 써있어서 이제 잘 못 본 건데 거기에 보면 회원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. 이 항변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돈을 내고서 이렇게 신용 거래를 시작했습니다. 그랬는데 뭐 3개월 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그 가맹점이 상품을 주지 않는다든지 서비스를 중단한다든지 뭐 그럴 때 그 나머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카드사에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항변권이라고 그래요. 네. 그래서 이제 회원의 항변권이라고 그러고 할부 항변권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머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 네. 이것을 이제 항변권이라고 얘기하죠. 네. 불행 중 다행으로 투명치과권 결국 항변권이 이제 받아들여졌고 피해자들이 남은 진료비 할부금을 내지 않게 됐는데 그렇습니다. 이미 낸 할부금은 어떡하죠? 포기해야 됩니까? 네, 이제 항변권은 내지 않은 할부금, 요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권리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부 이미 낸 거에 대해서까지는 항변권이 적용되진 않아요. 그거는 따로 별도로 뭐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내지는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받는 수밖에 없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미 낸 것이 5개월치를 냈다. 그런데 나는 실제로는 2개월밖에 진료를 안 받았다. 그러면 3개월 진료를 안 받았잖아요. 네. 그럼 진료 기록이라든지 뭐 내지는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네. 별도로 그 카드사에 달라고 하나의 뭐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네. 민사소송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항변권이 또 할부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일시불로 뭐 결제한 분들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한 분들은 보호받을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원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2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3개월 이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적용되는 권리예요. 네. 그러니까 일시불로 돈을 냈다든지 또는 계좌 이체로 한꺼번에 돈을 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회원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것은 별도로 따로 카드사를 상대로 해서 돈을 돌려받는다든지 내지는 가맹점을 상대로 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. 이번에 이 항변권으로 거기에 어떤 혜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군요.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 아까 뭐 10,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 다른 문제, 교정 외에 다른 문제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글쎄 말입니다. 뭐 원래 이제 투명 교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장치 교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정도 있고 치료도 있는데요. 네.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중단을 하게 되면은 또 치료를 하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네. 이렇게 되면 후속 치료도 필요하고 내지는 또 그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어떤 치료도 필요하거든요. 네. 근데 그거는 이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하는 항변권으로 보상을 받는다든지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요. 네.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진료 기록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별도로 그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근데 예.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피해가 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치과에 가서 치료를 했다면 네. 다른 치과의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놓고 그다음에
그 처음에 다른 그 치과에 갔을 때의 상황, 상태 이런 것도 사진으로 잘 남겨야 될 겁니다. 네. 이번 사건 외에도 다양한 먹튀 사건들이 네. 있는데 어감이 참 좋지 않습니다만 가장 많은 게 헬스장이에요. 그래요. 보통 네. 뭐 한 달, 두 달 이렇게 끊지 않고 12개월 이렇게 할부로 끊거든요. 근데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진 그런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지 또 헬스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? 먼저 너무 장기적으로 끊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. 좀 깎아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다니다 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적당한 기간 하는 것이 좋겠고요. 그다음에 그 업체가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지 인테리어 업체 같으면 뭐 전문 건설업 등록은 돼 있는지 또 네. 헬스장 같으면 제대로 이것이 하는 업체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에 있는 대표하고 실제로 이 업을 행사하는 운영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가 사업자 등록만 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하청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네. 이 업자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현장도 방문해가지고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. 네. 뭐 인테리어 업체 사건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는 성형외과 케이스를 좀 살펴볼게요.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있는 경우 뭐 괴사가 피부에 생긴다던가 아니면 입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병원에서 나몰라라 한다면 이것도 항변권 요구할 수 있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성형외과는 이 할부 거래를 했다면 당연히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. 네. 근데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뭐 괴사가 생긴다거나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거나 그거는 의료 과실이죠. 의료 사고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소비자 분쟁 조정원을 통해 가지고 이 의료 과실에서 대처할 수 있고요. 네.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거는 항변권 행사하고 네. 그 다음에 소비자 분쟁 조정원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것도 잘 안 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거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됩니다. 지난 5월에 김경진 의원이 먹튀 폐업 방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법이 성사되면 먹튀 논란 피해 좀 줄어들까요? 글쎄요, 이제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보험이라든지 공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리 자금을 마련했다가 피해자한테 보상할 수 있도록 하자. 이게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미 이 가맹점은 사실 폐업하고 사라져버리면 돈을 받을 데가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보험이나 공제 이거 하나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처벌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뭐 예를 들어 폐업하고 이런 것들을 겁을 내지 않아요.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자. 이런 정도의 이제 먹튀 방지 법안을 만든 것인데요.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